안녕하세요. 이번이 17강째네요. 그 17강까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과 만나가지고 17주가 지났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죽음에 다가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그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가 우리한테 준 것 중에서 가장 골고루 준 거. 그것은 시간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했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 이런 판가름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 말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은, 그 악마들이 이제 인간들을 갖다가 파탄시키기 시합을 했답니다.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첫 번째 악마는 인간에게 병을 갖다 줬다는 거죠. 근데 이 병을 갖다 줬는데 인간들은 이게 병에 걸리면은 바로 어떻게 좌절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병에 걸려서 괴로울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문학하고 관계된 얘기도 1920년대하고 30년대 때 일제 식민지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위생적이지 못한 그런 생활 때문에 많은 그 작가분들이 신병을 많이 앓았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 치고 작품을 아주 좋은 작품을 내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악마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악마, 두 번째 악마가요. 악마는 인간을 갖다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하게. 근데 인간들은 갈수록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노하우가 생기고 더 강인해지고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까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성공한 작가들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살아가 계시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지만 살아온 그 역사를 보면은 대개 그 뼈아픈 실패를 상당히 많이 겪었죠. 거치면 거칠수록 실패가 많았으면 많을수록 좋은 작품을 낸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 두 번째 악마도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악마는 가장 이제 머리가 좋았던가 보죠? 그 인간의 그 용린. 아주 결정적인 결점.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악마는. 그래가지고 인간들에게 뭐를 줬느냐? 미루는 습관을 줬다는 겁니다. 미루는 습관을 줬더니 100% 성공적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글을 쓰시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작가가 되시겠죠? 또 작가 분들도 계실 테지만은. 그러면은 일단 작가라는, 어떤 꼬리표가 붙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글을 안 쓰면은 감옥에 데리고 간다든지 끌려간다든지 아니면은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데 강제 규정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쓰겠지요? 그러나 누구도 안 쓴다고 말하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다 보면은 작가라는 꼬리표만 달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기 쉽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자기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미루는 습관을 기르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원고지를 쓸 때 하루에 10장씩 쓰면 1년이면은 3,600장이죠. 3,600장이면 1,200매 장편을 딴다고 그래도 장편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감옥 가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벌금을 내는 거 아니죠. 그러다 보면 미루고 내일 써야지. 오늘 한잔하고 자고서 내일 써야지 하다 보면 1년, 2년이 지나서 나중에 인생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기 쉬우니까 물론 이제 저 자신에게도 그 하는 얘기가 되겠죠. 쉬우니까 우리가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특히 작가들은.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는 그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다가 끝에서 좀 잘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죠. 흥부 하면은 평면적 인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착한 놈, 착한 사람 하면 평면적 인간이지요. 평면적 인물이죠. 그런데 놀부는 어떻습니까? 놀부는 처음에는 악했다가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대통 얻어맞고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하고서 그 다음에 착하게 됐다
하면은 이건 바로 입체적 인물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격이 바뀌는 거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평면 성격은 대개 이제 2차원 세계적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리고 입체적 성격을 이제 3차원 세계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딱 들은 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입체적 인물이 평면적 인간보다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나는 입체적 인물을 뒤로 써야지 이랬다는 큰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평면적인 성격이나 입체적 성격이나 각기 그 개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특성이 있거든요. 그걸 잘 살리고 조화롭게 살리려면은 거기서는 두 가지 유형을 갖다가 모두 다 혼용을 해야 된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 인물도 있고 그 다음에 평면적 인물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흥부와 놀부 사이에서 한 가지만 빼봅시다. 흥부가 평면적 인물이라 가지고 이 작품에서 빼면은 작품이 안 되죠. 재미도 없고 아무나 읽은 사람이 없을 테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꼭 짚고 넘어갈 요령이 있는데 무언가니 여러분들이 그 쓰시다 보면은 특히 장편 같은 데서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등장인물들을 각기 이제 물론 이제 이름을 체크해놓고 앞에 이렇게 봐가면서 쓰긴 쓰는데 그러다 보면 성격 같은 게 헷갈릴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동에서 말투, 뭐 성격까지 진짜 바뀌는 수가 많은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성격이 느긋하게 나왔다는 말이죠. 근데 나중에 중간이나 끝에서 다시 계속 나오지 않으니까 등장시켰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주 성격이 아주 급한 성격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요. 이건 좀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그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저기는 성격이 안 바뀌었는데 말투가 바뀐다든지 쉽게 얘기하면은 처음에 경상도 사투리로 나왔단 말이죠. 뭐 하지 마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게 전라도 사투리로 쓰는 사람으로 바뀌는 수도 있죠. 아직 저 자신도 그런 실수를 했고 또 다른 분의 이 성격 작품 읽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 보면은 읽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표본실의 그 개구리처럼 뭐 이렇게 한여름에 해부를 했는데 거기서 김이 무릉무릉 난다 이런 말 쓰듯이 이런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죠. 또 심한 경우에는 이름까지도 바뀌죠. 이름까지도 앞에서는 뭐 쉽게 보면 땡칠이라고 했는데 뒤에 와서 맹구라고 했다든지 이렇게 이름까지도 바뀔 수가 많지요. 그건 뭐 아마 글을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아마 그걸 겪었을 텐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니 등장인물의 이름 대신 두드러진 개인적인 특성을 쓰라는 거죠. 특성을 우선 쓰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미스 송이 있는데 미스 송이 성격이 아주 그냥 수다스럽다. 그러면은 미스 송이라고 쓰지 말고 나중에 미스 송을 쓰다 보면 미스 리도 쓸 수 있고 뭐 미스 다른 걸로 공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름도 바뀌고 성격도 바뀐다는 거죠. 수다스럽다가 나중에 참한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러면은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런 때는 미스 수다로 써라 이거죠. 미스 수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가령 또 경상도 사람인데 좀 무식하고 그러면 성격은 아주 그냥 아주 강직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이 박칠득이다. 그러면 박칠득으로 쓰지 말고 경상도 무식 이런 식으로 이름을 우선 정하라는 거죠. 그 특성을. 또 뭐 김노파 하면 충청도인데 욕을 많이 해가지고 육정이 할멈이다. 그러면 충청도 육정이 할멈으로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 쓰다 보면은 미수다니까 항상 수다로 떨어야 되겠죠. 조금 경망스럽고 또 경상도 무식쟁이 하면은 무식한 말이 툭툭 나와야 되겠죠. 좀 그런 식으로 쓰다가 다 쓰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한글 워드에서 이제 이름만 바꿔주면 되죠. 쉽게 얘기하면 찾아 바꾸기 있죠. 찾아 바꾸기에서 차절 문자열에서 아까 같이 가령 이제 미스 수다로 썼다. 그럼 미스 수다로 쓰고 그 다음에 바꿀 문자열에서 미스 송으로 쓰지요. 그래서 이제 엔터 치죠. 엔터 치면은 뭐 1, 2춘에 이 이름이 미스 송으로 싹 바뀌죠.
그러면은 절대로 이름이 뒤바뀌거나 또는 성격이나 말투 같은 게 뒤바뀌는 그런 걸 예, 방지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굉장히 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성격하고 관계되는 작품 해석을 한 애들인데 학은찬이 그 순환이 이대 잘 아시죠? 그 줄거리는 이 글은 그 1957년대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예, 당선된 그런 작품인데 그 아주 그 소설적 장치가 아주 잘 돼 있죠. 그 주인공 그 박만도는 그 아들 3사 독자 진수라는 아들을 뒀는데 그 아들이 6.25 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해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박만두가 정거장으로 가죠. 기차정거장을 가는데 팔이 한쪽이 없어가지고 이 주머니에다 이제 그 소매짝을 이렇게 꽂고서 가는 거죠. 가다가 이제 아들하고 먹으려고 이제 고등어 2마리도 이렇게 사고 그래가지고 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옛날을 회상하지요. 자기 옛날을. 대개 작품이 이제 그 소설 같은 건 그렇죠. 시간 순서대로 쓰기보다 역으로 뒤로 돌아오고, 왜냐면 독자들한테 궁금증을 주고, 그 정보를 주면서도 궁금증을 줬다가 나중에 정보를 주고, 이런 그런 조작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서 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 강제 징용에 끌려가서 남양에서 비행장을 탔다가 굴속에서 다이나마이트 장치를 하죠. 그래 불을 붙이고 나오는데 연합군 공습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연합군 공습이 있으니까 다시 굴속으로 들어갔다가 터지면서 이제 파란 쪽에 날아갔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온 거죠. 보니까 다리 한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다리 한쪽이 없고 자기는 팔이 한쪽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업죠. 다리가 한쪽이 안 되니까 업고 아들은 양쪽에 한쪽은 지팡이 들고 한쪽은 아버지가 산 고등어 들고 그래서 업혀서 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서로 없는 부위, 잃은 부위를 갖다 보완하고 그러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사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격이 이제 우째 살길 뭐가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게다. 그런 소리 마라. 그렇다니.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내가 댕김에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하고 낙천적이고 아주 의지적인 인물로 반영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뒤를 돌아보니 마누라는 울 밖에 서서 수건으로 코를 눌러대고 있는 것이었다. 만두는 코허리가 찡했다.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하고 아주 무뚝도 하고 깊은 정을 느끼게 그런 면도 있으면서 또 만두는 물기슬에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 한 손으로 고위층을 풀어헤쳤다. 오줌을 찌 깔기는 것이다. 고깃절을 행해서 마른 코를 팽팽 풀어던지고 하고 털털하고 순박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이 박만두의 성격이 복잡하고 입체적이냐? 사실은 안 그렇지요. 실은 비슷비슷한 성격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창출된 하나의 인물로서 여기서는 평면적 인물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쓸 때도 여러 가지 이런 특성이 나오지만은 평면적이나 입체적이어서는 물론 분류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되게 거의 성격에 그러니까 한 면만 보아가지고 한 면만 쭉 쓰라는 게 아니고 여러 면이 쓰되 어우러지게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있는데 주동인물은 그야말로 이제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해가지고 주인공이죠. 히어로 항상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반동인물은 안타고니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전적인 그 플롯이 가장 잘 짜여졌다고 하는 춘향전에서 주동인물은 이제 춘향이가 이몽룡, 반동인물은 변학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꼭 알아야 될 것은 반동인물 설정 시 주의사항이 절대로 자기적이면 안 된다. 그리고 갈등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갈등을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단편 세도독에서 단편을 이렇게 쓰시라고 과제를 드렸죠. 근데 세도독 두물을 도독을 쓰더라도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틀림없이 만들어야죠. 똑같은 도독이라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도독들에게 개성을 중시하고 어떻게 하다 도둑놈은 됐지만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그런 인물 설정 같은 거 잘 알아주셔야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서부 영화에서 나오듯이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누구고 그리고 하나는 어글이 좀 이렇게
좀 추한 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성을 살려가지고 주동인물과, 그 다음에, 반동인물, 요걸 좀 잘 좀 정리해서 이렇게 써달라는 거, 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